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태치먼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데이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난 시간에 베이스 쪽을 한번 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태치먼트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쳐 워크벤치에서 스케치를 그렸을 경우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스케치만 처음 그렸을 때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기본값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태치먼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 스케치가 어떤 다른 파트나 평면에 붙어 있는 것을 설정하는 이런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스케치만 생성을 했을 때는 어태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이 플레이스먼트만 가지고서 이 스케치의 위치들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스케치만 가지고 프리캐드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항상 파트를 생성을 하고 그 파트에서 뭔가 만들기 위한 기본 요소로서 스케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보는 스케치들은 이 어태치먼트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바디를 한번 좀 그려 볼게요. 그리면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를 제가 이제 붙여보는 연습을 할 건데 바디를 하나 좀 생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파트 디자인으로 들어가셔서요. 바디를 생성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바디를 하나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스케치를 추가하거나 하려면은 이 액티브 바디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 되고요. 항상 생성을 처음에 할 때는 기본으로 액티브 바디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케쳐 워크벤치에서도 크리에이트 스케치가 있지만 파트 디자인에서도 또 크리에이트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이제 뭐냐면 스케치 워크벤치에서는 바디랑 상관없이 가장 그 최상단에다가 스케치를 만드는 거고요. 바디에서 스케치를 하게 되면 바디의 하위로 스케치가 생성되도록 자동으로 잡아주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디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해주시면 조금 다른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좀 설정이 뭐가 좀 꼬여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자꾸 보이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내가 스케치를 그리려고 하는 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X, Y 플레인을 선택할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OK를 하시면 이미 이때 제가 만든 스케치가 어태치가 잡혀져 버립니다. 여기서 누르고 프로퍼티 뷰에 가서 보면 어태치먼트에서 뭔가 속성들이 잔뜩 들어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트 디자인에서는 스케치를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어태치먼트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어태치를 직접 하는 경우들은 초반에는 이제 별로 없게 되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가 도면이 중간에 변경돼서 그 어태치먼트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DXF 같은 외부에서의 이제 2D 도면을 불러와서 스케치화 하게 되면 그런 경우일 때도 어태치를 우리가 원하는 면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그려볼게요. 앞서 그려놓은 것들을 붙여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붙이려고 하는 대상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파트를 하나 좀 그릴 건데요. 사각형을 좀 하나 그려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을 하나 좀 그려놓고요. Z축을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구멍을 좀 하나 뚫어 놓을까요? 중간 지점을 조금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놓고 이 상태에서 패드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패드는 한 이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 Y축, Z축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X축, Y축, Z축을 이렇게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XYZ축을 조금 그 방향이랑 제대로 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챔퍼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짧은 쪽이 X, 넓은 쪽이 Y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쪽이 X 플러스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넓적한 챔퍼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이쪽이 Y축 그리고 이쪽이 Z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고 좀 설명을 좀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비활성화를 시켜놓고 오리진에 대한 정보들은요. 자, 그리고 지금 화살표가 조금 더 길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려놓은 이 화살표를 조금 더 길게 뽑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잠깐 보면 이 친구는 지금 패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바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스케치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XY 평면을 선택을 하면서 어태치가 되어 버려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정보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붙여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친구를 이 바디에다가 내가 원하는 면에다가 붙여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살짝 움직여 가지고 지금 플레이스먼트가 살짝 바뀌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리셋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플레이스먼트에 들어갔던 값들이 다 초기화가 돼 버립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스케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케쳐 워크벤처에서도 가능해요. 사실은 스케쳐 워크벤처에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어태치 스케치가 있는데요. 제가 붙이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요. 여기서 어태치 스케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붙이려고 하는 스케치가 선택을 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팝업이 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걸 확장을 하면은 이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붙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붙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붙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바디 선택하고 어태치 스케치 이렇게 놓고 뭐 지난번에 봤던 건 이너시아 2-3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이 바디에 질량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이 면을 선택하고 어태치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 이너시아 2-3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요 윗면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챔퍼가 조금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비대칭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원에는 안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질량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제 이렇게 안 맞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좀 볼까요? 이제 이 스케치를 찍어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 어태치먼트에 붙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이렇게 어태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태치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플레이스먼트에서 우리가 값을 바꿔서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플레이스먼트에 들어가서 여기 값들을 바꿀 수가 있었는데 여기 클릭해 보면 비활성화가 돼 버려요. 여기 플레이스먼트에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클릭을 해도 아무런 팝업이 뜨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즉 어태치가 돼 버리면 더 이상 이제 플레이스먼트는 라이트는 안 되고 리드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태치먼트에서 이제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어태치먼트 오프셋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요걸 누르시면은 지난번에 플레이스먼트에서 봤던 그런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뭐 수동으로 치수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플레이스먼트에서 드렸던 설명이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고 뭐 어떤 특징적인 점들의 좌표를 뽑아올 수 있고 오일러 앵글 또는 로테이션 엑시스랑 앵글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를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리셋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옮겼는데 뭔가 XY 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로테이션 앵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여기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태치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특징적인 점이나 특징적인 면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먼저 어태처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스케치의 이 원점 방향들을 어딘가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붕붕 떠 있는 스케치들은 어떤 착륙하고자 하는 지점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죠. 어태치 하려고 하는 지점을 도출을 해내는데 점들을 이용을 해서 도출을 할 건지 이런 엣지들을 이용해서 도출을 할 건지 면을 이용해서 도출할 건지 아니면 3D 객체를 통틀어서 이용을 해서 도출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엔진의 종류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상 자체를 가지고서 그 어태치 하려고 하는 지점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엔진 3D를 이용을 합니다. 엔진 3D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고 가장 무난하기는 하고요.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일 때는 여기에 엔진들이 엔진 플레인도 있고 엔진 라인, 엔진 포인트 이런 식으로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엔진을 먼저 설정을 하고 이 맵 모드에 들어가시면 Inertial C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을 쭉 가시면 여기 또 박스가 숨겨져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어태치를 하기 위한 이런 디테일한 설정 창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붙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어태치를 할 때 이 면에 센터 오브 매스로 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구멍이 좀 어긋났잖아요. 여기가 지금 위에서 봐도 동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각도 살짝 기울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기다가 딱 올려놔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요거를 이제 지워주세요. 일단 기존에 있는 거를 일단 지워 놓고 제가 올리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면이나 선이나 이런 거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할 때는 여기가 레퍼런스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셀렉팅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렉팅으로 바뀐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 보면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옵션들이 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쭉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필요한 걸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의 원점과 방향들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이제 또 여기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는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 좀 대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도움말이 뜨고요. 그리고 또 밑에 이 도움말에 보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거를 이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객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셀렉팅을 해줘야 되는지가 밑에 쭉 나와 있어요. 레퍼런스 컨비네이션스라고 해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정보가 필요한 경우일 때는 이렇게 밑에 add vertex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add more references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어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는데 뭘 올려놓냐면 저는 여기서 지금 콘센트릭이 날 것 같습니다. 콘센트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동심이 잡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케치를 올렸는데요. 뭔가 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잡혀 있거나 뒤집어져 있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맵 리버스드에 들어가셔서 이 맵 리버스드를 true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면이 뒤집혀지게 됩니다. 면이 뒤집혀진다는 건 이 스케치에서 항상 정렬을 하는 기준이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스케치에 해당하는 면의 법선 벡터 Z축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방향을 맞출 때 Z축들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Z축이 이렇게 위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true로 바꿔보면 뒤집어져 버려 가지고 Z축이 밑으로 내려간 이런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를 뒤집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어태치먼트 서포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또 여기서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이 어태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스케치가 붙어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셀렉팅을 여기서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면 이 엣지 24가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냐면 아까 선택했던 이 녀석입니다. 이 원이 바로 엣지 24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필터드 바이 타입이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계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간단한 경우일 때는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파트가 복잡해지거나 여러 번 우리가 뭔가 모양을 패드나 컷을 추가해가지고 복잡한 경우일 때는 또 이걸 보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 바이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바디, 좌표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링을 해서 좀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열어주는 체크 박스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또 보시면은 이제 싱크 서브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스케치를 하다 보면은 바디가 한 바디에만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바디들을 참고를 해서 어태치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일 때는 여기 이제 지금 붙어 있는 요런 모양들이 계속 밑에 붙어 있게 돼요. 여러 종이 계속 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보기 불편하고 직관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객체 그 서브로 이렇게 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 정도가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누르면은 클리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리셋을 누르면 처음 눌렀던 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나가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선택을 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되어 있냐면 바디에 이제 패드라고 하는 최종 객체에 엣지 24를 기준으로 해서 콘센트릭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여기서 클리어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OK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비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이 상황에서 보면 컨센트릭은 선택되어 있으나 셀렉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초기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셀렉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일 때 여기를 바꾸려고 하면 좀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워주고 하는 게 귀찮아서 저는 이제 셀렉팅이 다 뭐 네 가지가 다 차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여기 들어가서 클리어를 해가지고 다 지워버리는 식으로 해서 여기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셀렉팅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너셜 CS가 있는데 요걸 하나 선택을 하고 그러고서 좀 나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관성 모멘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봐도 되고요. 무게중심 또는 관성 모멘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태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을 하면 이게 이제 질량이 있는 선이라고 보고 이것도 질량이 있는 선이라고 보면 무게중심에다가 이렇게 척하고 어태치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선들이 더 추가가 되면 무게중심을 계속 계산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CS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4개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4개밖에 선택을 못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에 지금 4개가 끝인데 클리어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4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니셜 CS 여기 맨 모드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아까 5개 선택한 게 더 추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태치 서포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하시고 이렇게 이걸 클릭하고
하면은 결과물은 같으나 이제 선택을 한 게 이 패드에 붙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바디의 밑에 이 서브로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OK를 눌러보면 마찬가지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어태치를 해버리면은 그 기본 도형이랑 계속 싱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패드를 제가 에딧 패드를 해가지고 패드 값을 더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 다음에 OK를 해버리면 계속 따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편한 부분이죠. 히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 수정을 하려고 할 때 뭐 이런 길이를 수정을 하거나 했을 때 자동으로 이런 어태치들이 알아서 따라오면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단들의 모델링들이 함께 수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편한 부분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안 따라오고 아까 있던 위치에 있었으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역으로 이제 스케치가 어태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조금만 수정을 해도 계속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보통은 스케치나 어떤 어태치 부분에서 그 어태치 관계가 깨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오히려 요거를 꺼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맨 모드를 이렇게 어태치 상태로 두는 게 아니고 일단 면을 한번 잡고 난 다음부터는 싱크가 안 됐으면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맨 모드에서 디액티베이티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바디를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사용을 해 보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케치들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요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고 조건들이 많으니까 일단 클리어를 좀 해주고요. 이 친구들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점에다가 이거를 딱 붙여보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점을 클릭을 하시면 뭔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고 뭔가 진짜 그냥 딱 점만 클릭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어태치 엔진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포인트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맨 모드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에 진짜 그냥 버텍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점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점을 따라서 딱딱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딱 그거의 무게중심으로 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서 센터 오브 매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는 거죠. 셀렉팅 밑에 것도 좀 넣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 뭔가 골라 가지고서 좌표축을 정렬을 할 수도 있지만 점은 맞았는데 방향이 좀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이 플립을 이용을 하셔서 Z축을 뒤집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Z축은 그대로 두시고 XY만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라운드 Z에서 이렇게 돌려서 XY의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XY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어태치에 나오는 이 각도는 오일러 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Z, Y, X 요 순서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이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복합적으로 바꾸시는 것보다는 저는 여기서는 그냥 한 90도 90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정도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지션도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어태치가 딱 원하는 곳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이제
밑에서 이 오프셋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잡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치면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또 하나 드려야 되는데요. 요거 잠시 비활성화 좀 시켜 놓을게요. 싱크를 좀 풀어 놓겠습니다. 싱크를 좀 풀어 놓고 원점으로 좀 보내놓고, 이 싱크를 풀어 놓으면은 이제 플레이스먼트가 방금 전 걸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스케치 다시 원점으로 보내고 싶어 라고 하면 어태치먼트가 디액티베이티드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플레이스먼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리셋을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다시 000으로 해서 원점으로 스케치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 있고요. 지금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나중에 어태치먼트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이상한데 이런 버그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프리캐드 가지고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트 뭐 생성하고 그 밑에 바디 생성하고 해서 원점 기준으로 잔뜩 파트들을 쌓아 놓습니다. 이런 모양들이 이 근처에 막 빼곡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모양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셈블리 자체를 하는 것도 사실 좀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좀 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냐면 그냥 이 파트 상태에서 여기를 레퍼런스로 잡아서 또 어떤 도형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파트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좀 맛보기로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결합이 되는 어떤 또 다른 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잡게 돼요. 바디가 여기 있고 여기 기준으로 해서 면을 또 하나 잡습니다. 뭘 하나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파트를 하나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난 이 위에 올릴 거니까 이 면을 참조면으로 하나 이렇게 따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인더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놓고 이 바인더에다가 스케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인더에다가 스케치를 또 해서 필요 없는 건 좀 잠깐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어셈블리는 한 건 아니지만 파트 상태에서부터도 마치 결합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계속 만들어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습관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델링 하는 그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아까처럼 이제 이 패드가 줄어들면 이 바인더 때문에 바인더가 항상 싱크가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모양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이유는 아까 이 바인더가 그 면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요 노란색 면이요, 참조면이 여기에 붙어 있는 거라서 위에 거가 바뀌면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수정을 하면은 동기화돼서 자동으로 수정이 되는 거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바인더 이런 경우일 때 이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 바인더를 여기서 바인더에서도 프로퍼티 뷰에 가가지고 이 바인더의 속성을 또 우리가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들어가서 바인드 모드를 싱크로나이즈드해서 요거를 이제 디태치드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를 바꿔도 안 따라다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에러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셈블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따라오면서 살짝 나는 이것만 바꾸려고 했는데 모양이 다 바뀌어 버려서 깨지고 하는 경우가 골치 아프면 그냥 싱크를 안 시키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어쨌든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싱크를 풀고 나면은 나중에 뭐 근처로 붙여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으면 여기서 또 트랜스폼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옮겨주기도 합니다. 또는 각도를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어태치 부분에서
어색한 게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어떤 거를 이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 이거를 여기다가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자, 요거 초기화 한번 시켜주고요. 클리어 한번 해주고, 제가 여기서 여기다가 딱 붙여볼게요. 짠, 요렇게. 네, 그럼 이렇게 붙어 있죠. 지금 모드는 지금 센터 오브 매스로 지금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됐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디를 일부러 이제 이 바디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뭔가 다른 파트랑 맞춰 보려고 이런 식으로 이동도 시켜보고 각도도 이렇게 바꿔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벌써 조금 어색한 부분이 생기죠. 예,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옮겼는데 이 스케치가 안 따라오잖아요. 지금요. 이쪽으로 따라와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안 따라오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걸 월드 코디네이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바디는 또 바디 나름대로 그 또 코디네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좌표들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 스케치가 붙어 있는 거는, 스케치는 지금 최상위층에 있잖아요. 다 접어보면은 바디랑 같은 계층에 있기 때문에 이 스케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들이 설정이 되는 거냐면 바로 이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스케치의 좌표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디는 제가 일부러 돌렸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는 또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녀석의 원래 월드 코디네이트가 있는 거고, 그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플레이스먼트가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전 이렇게 돌아가기도 했고 오프셋을 주기도 한 상황이거든요. 스케치가 바디 바깥에 있게 되었을 때는 스케치가 그 바디가 가지고 있는 월드 코디네이트를 참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에 이제 적용된 앵글과 오프셋을 읽지 못하고 원래 잡혀져 있던 오리진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적용된 오프셋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따라다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회전을 하고 오프셋을 주더라도 항상 이게 바디를 잘 따라다니게 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 내가 붙이려고 하는 스케치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바디랑 같은 계층에서 놀면 안 되고요. 이 스케치가 항상 이 바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스케치는 따라가는 건 더 이상 월드 코디네이트가 아니라 이 바디의 오리진, 원래 바디가 가지고 있던 이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이만큼의 옵셋이 적용된 좌표거든요.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스케치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잘 맞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태치먼트를 했는데 그 어태치먼트가 반응을 하는데 뭔가 오프셋이 있는 것처럼 붙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스케치가 바디에 잘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해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프리캐드가 그 어태치 엔진이라는 걸 프리캐드 안에서 이제 고유하게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또 오픈소스 그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서 있는 것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툴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툴에서 나와 있는 제공하는 것들을 프리캐드에서 따로 안 감춰요. 그래서 있는 걸 그냥 다 꺼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은 엔진 포인트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그 다음에 맵 모드를 클릭해 보면 이거를 버텍스를 좀 선택 해제를 하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어태치먼트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일 때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을 라인으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리고서 여기서 또 들어가 보면 이만큼의 또 어태치먼트 모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플레인으로 들어가시면 이만큼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디테일하게 붙이려고 하면은 붙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명할 것도 굉장히 많은데 기본 값은 어쨌든 엔진 3D입니다. 일반적인 네모네모한 것들을 보통 하시고 동그란 거, 타원 이런 거 없고 그럴 때는 보통 엔진 3D 안에서 거의 해결은 되실 겁니다. 많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쪽 부분은 다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매번 나오긴 하는데 뭔가
더 유용하게 잘 붙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딴 걸로 붙여놓고 여기서 돌려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쪽 부분은 저도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별도의 특집으로 해서 쭉 한번 약간 심연으로 해가지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태치먼트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스케치를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을 좀 하자면은 어태치먼트 깨지는 경우 이런 거 하나 좀 볼까요? 활용 방법 이런 거 하나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이 친구는 잠깐 안 보이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더 해주죠. 여기다가 제가 기둥을 이렇게 세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스케치를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다 스케치를 해서 이번에는 네모판을 하나 좀 세워보죠.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10 정도를 또 올려보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수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그 중간 패드 있었잖아요. 이거 수정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중간 패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워 볼게요. 이 패드가 딜리트를 해버리면 그 원기둥 뽑아놓은 걸 없앤 거예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버려요.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영향을 받죠. 여기서 영향을 어떤 걸 받는지는 밑에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 스케치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그 네모 패드 있잖아요. 이 네모 패드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의 어태치 면이 없어져 버린 거고, 서포트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수정을 하다 보면은. 이럴 때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걸 이제 어태치먼트를 모르면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좀 난해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 스케치를 잡고 다시 어태치먼트 서포트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되게 막 여러 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스케치 이 부분만 딱 선택을 해주면, 그리고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밑에 딱 달라붙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모양이 올라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어태치먼트가 깨진 거를 복구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수정을 하시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어태치먼트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쪽 인터널 지오메트리랑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에 있는 요것들이 뭔지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